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오전 9시를 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동결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뉴스를 하나 터뜨렸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금 평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회담 장소 시간이 곧 결정될 것이다 는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성공을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초청으로 평양에 간다, 성공적 회담을 계획하려고 한다라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이 C-32A 이 군용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좀 이제 평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수행 기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수행 기자들과 폼페이오 사이에 대화가 보도되었습니다. 폼페이오 씨는 억류된 세 사람, 미국인 세 사람을 석방하면은 우리로서는 좋은 제스처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놀랍게도 회담에 대해서 몇 가지 이 조건을 미리 확실하게 이렇게 못을 박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담을 앞두고 테러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확실히, 그러니까 핵 폐기를 확실히 하고 싶다.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제 제재를 완화하라는 압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단계적으로 절대 해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정면으로 김정은의 지금까지 요구사항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시진핑하고 만나서도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은 그것만큼 대응해가지고 비핵화의 뭐 1단계를 또는 2단계를 집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과거에 했던 수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씨는 그런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또 분명히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우리로서는 매우 꺼림칙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비핵화의 전제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 그 중에 안보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안보관계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그 비핵화 핵 폐기의 조건으로 적대 정책을 포기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적대 정책 포기하라는 말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국에 제공하는 핵 우산 취소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든지 주한미군의 성격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라는 이런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놀랍게도 폼페이오 씨는 그것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는 상당히 강경한데 뒷부분에서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핵을 폐기한다면서
제재를 완화한 다음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평화 무드를 조성을 해 가지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쪽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가지고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 지원을 받고 대한민국 내부를 흔들어 가지고 종속화시키겠다 하는 이 대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여러 가지 쐐기를 박아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지금 앞장서 가지고 김정은 편을 들고 있는 형국이니까 이 대한민국이 고아가 된 느낌입니다. 미아가 된 느낌이에요. 이 정권과 대한민국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권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원리를 해체하고 있는 게 눈에 띄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고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지키려는 조직이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폼페이오가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한 것이 저로서는 매우 불길하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폼페이오는 기자들에게 누구와 만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CNN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은 별도로 고위 국무부 관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새롭고 대담한 것이 돼야 된다. 대담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그 이하는 과거의 되풀이에 불과하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또 핵 폐기에 대한 드라마틱한 선언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 칭찬받는 거 좋아하니까, 또 국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스캔들로 몰리고 있으니까 김정은과 드라마틱한 합의를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기대하는 그런 허영심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국무부 고관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어디까지나 그 차원의 이야기고, 트럼프로서는 또 다른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완전한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김정은이가 마치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뒤에 시진핑이가 이제 듬직하게 뒤에 앉아가지고 김정은을 부르고, 또 김정은은 폼페이오를 부르고 해서 이 상황의 주도권이 시진핑, 김정은 손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베 수상이 자기만 이게 외톨이가 된 거 아니냐 하는 초조감을 느끼는 게 아니냐 하는 게 한국 언론의 분석인데, 또 일본은 초조감을 느낄 필요가 사실은 없죠. 일본은 완벽한 핵미사일 방어망을 가지고 있고, 미일 동맹이 더욱 강해지고 있고, 여차하면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을 다 갖추고 있고, 굉장한 과학기술의 기반이 있으므로 한국보다는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만이 한국의 안보까지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까지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핵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까지도 없애야 된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아베 정부가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소위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짜 민족주의입니다. 가짜 민족주의. 이 민족적 화해,
뭐 민족 혈맥을 잇는다, 이런 말에 취해 가지고 국가의 기능을 소홀히 하면서 국가 안보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안보 해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베 수상은 철저하게 국익 중심입니다. 일본의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의 안전까지 챙겨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맨정신 가진 사람이 아베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아베 수상이 한국의 안보에 더 신경을 쓴다. 더구나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의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혔다. 그런데 이것을 열어젖힌 사람이 닫을 수 없을 것이다.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히면은 여러 귀신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유령도 나오고 해가 혼란스러워지는데, 그때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힌 사람이 그걸 닫아야 되는데 닫을 힘이 없다. 누가 닫느냐? 닫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닫는 사람이 주도권. 그 닫는 사람은 핵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핵을 갖지 못하는 한국은 외톨이가 되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한국은 훨씬 더 불안해지고 약해지고 내부적으로는 분열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따돌림 당할지 모르겠다.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힌 사람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